아, 큰일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한강 공원이 다 잠겨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보니까 가운데 어디선가 떠내려온 보트가 하나 뒤집혀 있고, 제가 이제 즐겨서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던 길들이 지금 다 잠겨 있어요. 좀 마음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번 당연히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재산 피해도 보셨고 인명 피해도 있었고 수재민이 되신 분들도 수천 명 계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어디선가 제가 본 것 같은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사회 문제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는 환경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 기업 맥킨지 다니는 친구가 맥킨지 클라이밋 리포트, 맥킨지 기후 리포트라는 걸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리포트를 보면서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도시가 이미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를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맥킨지 리포트를 보니까 뭐가 무서웠냐면은 그렇게 한 번에 잠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밀물 썰물도 있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엄청 올라오지 않아도 홍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징후가 옛날에 홍수가 안 나던데 자꾸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걸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가슴이 덜컹 하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예견했던 것들이 이제 시작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인 거예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터넷에 제가 팔로우하는 많은 이제 과학자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해시태그를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장마가 아닙니다.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마가 기후 변화 때문에 보편적이 되면 어떡하나. 왜냐면 맥킨지 리포트 보면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100년에 한 번 나던 홍수가 10년에 한 번씩 나다가 5년에 한 번씩 나다가 1년에 한 번씩 나다가 어느 순간 물이 안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침수가 되고 못 쓰는 땅이 돼버린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국토가 전체적으로 낮은 나라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전부터 이런 일을 3년에 한 번에서 5년에 한 번씩 경험하고 있었대요.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국토 전체 3분의 1인가가 몇 년에 한 번씩 잠기는 땅이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재민들이 매번 난민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저기 오면 정말 서울 한복판인데 재난지역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후변화와 홍수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에서 그 환경운동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린피스에서 기후참정권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맡고 있거든요. 정부나 국회가 지금 이 같은 이제 기후위기 사태에서 올바른 정책과 법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동영상도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이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광안리라든지 이런 동네에 앞으로 얼마나 홍수 피해가 심해질지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3D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옛날부터 봐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광경을 보면 지금 이게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과학자를 믿어야 되잖아요. 과학에서 말하는 예측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물에 잠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이것들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벌어지는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서운 게 뉴스를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2100년에 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100년까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50년이 됐다가 벌써 2030년 10년 뒤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가속도가 붙는 건가요? 점점 가속도가 붙는 이유는 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홍수 피해도 나고 그리고 산불도 나면서 나무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제 매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지구의 자정작용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양의 대먹임 작용, 피드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더 이 부분이 심해지는 거고, 그리고 북극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그 얼음이 녹고 태양을 흡수를 해주고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는 그냥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추측을 했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컴파운드 되면서 문제가 점점 더 빨리 일어나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내년에는 미래가 더 악화되면 그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2100년까지 해수면 온도가 전 세계적으로 1m 가량 이제 오르게 된다. 그냥 그렇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해수면 상승이 지금 홍수 같은 피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해수면이 60cm 정도 상승했을 경우에는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매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나온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매년 130만 명의 홍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130만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130만 명이요? 네, 매년 한 차례 홍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이걸 지금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이 시점 한국에서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200배네요, 200배. 네, 200배. 엄청난 숫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30년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때문에 3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그래서 그 다른 도시들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공론화가 많이 됐던 걸로 제가 살던 도시들에서 기억이 되고,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템스강이 역류해서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템스강 전체 하류를 막아버렸는 네. 공사도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네, 네, 네. 우리도 네, 약간 여기다 막 수문 설치해놓고 막 뚝을 더 높게 해서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올 한 세기까지 1m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6m까지 해수면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뚝을 우리가 계속 마냥 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매 여름엔 그냥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폭염도 있을 수가 있고 폭우도 있을 수가 있고 태풍도 있을 수가 있고 흑량난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린피스가 글로벌 환경단체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 세계의 소식을 들으실 텐데, 지금 가장 피해가 막심한 곳은 어디예요? 나라로 보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보면 방글라데시나 이제 베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폭염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극심한 산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랫동안 이제 산불이 진행이 됐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좀 조심해야 되나요? 2030년대에 홍수 피해를 입는 경우 인구로 봤을 때는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 다음이 서울 순으로 나타났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도 오면은 또 우리나라의 밥그릇이잖아요. 거기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의 그 쌀 네. 문제도 아이고. 그렇죠. 지금 곡물 자급률이 한국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환경부하고 그리고 기상청에서 내놓은 기후변화 보고서에 보면 2100년까지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25% 정도 이제 식량 생산률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옥토까지 더 잃게 된다는 거면은 좀 심각한 문제네요. 2030년에 만약에 수해로 인해서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진짜 슈퍼 태풍이 만약에 오게 됐다면 네, 맞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5,000km/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걸로 나와요. 그거는 서울의 9배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이 그냥 다 물에 잠기게 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냐면, 어차피 망했다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벌써 북극에 얼음 녹기 시작하면은 흡수가 안 돼가지고 계속 가속화된다 그러고,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난 신경 안 쓰고 살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어라는 용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일단 전 세계 과학계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순 제로의 상태로 만들고 2030년까지는 절반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반을 없애야 된다고요? 네. 그게 이거는 개인,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최근 애플에서 재밌는 광고를 냈어요. 어느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갓난아이에게 너가 10년 후에 10살이 됐을 때 이 아빠가 큰 선물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2030년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게 애플의 다짐입니다. 이미 네. 전 세계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그 회사들이 존재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시스템이 공고해야 되고, 그렇게 수재민이 130만 명씩 매년 나는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도 그 기업 자체의 존망이 달려있는 문제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요, 더 이상. 조선의 탐구생활 채널 운영하면서 역사 스토리를 많이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정리도 하게 되고 스토리텔링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역사 속에서 보면 망한 다음에 정신 차렸지 망하기 전에 정신 차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이번은 좀 인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이 보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지금 너 열심히 좀 일을 해줘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등장을 또 이런 했고. 상황을 직접 겪으니까. 예,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가 더 심해진다. 이것을 대처를 하자.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일단 했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게 문제다라는 걸 네. 인정은 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함께 이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과거에는 그런 실패의 사례가 있었더라도 이번만큼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눈으로 기후변화의 현장을 목격했으니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희망적인 생각도 드는 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그 기사에서 읽었는데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계에서도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도 안 이루어졌었다고 네. 읽었거든요. 기후변화가 있어 라고 얘기한 지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느린 것 같으면서도 1년 조금씩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 게 20년을 합치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희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미 유럽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순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수립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선의 아젠다로 기후위기가 등장을 해서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2조 달러를 투자를 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순제로로 만들고 전 세계가 또 기후 문제에 함께 동참하도록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우리가 비관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전 세계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사람이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미국인들이 자주 이제 예로 드는 것이,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렇게 사유재산과 개인의 권리만 중요시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전 국민이 협력해가지고 나치와 싸우는 거에 자발적으로 나선 걸 보면, 위기라는 것을 갖다 다 같이 인식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행동이 굉장히 빨리 바뀐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자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는 또 얘기를 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절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른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거 보고 찹찹한 마음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엔드게임 끝에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목소리가 많으니까 특히 객관적인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수록 세상이 빨리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게 됩니다. 제 마음도 좀 달래주시고 또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도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조금 여러 청취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학 그럼 주로 물리학이나 또 공학 그러면 전기공학을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또 지구과학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가지고 탐구를 하기보다는 실제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가는 현장에 나와서 지구과학 탐구를 한번 해봤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유리창으로, 에어컨으로, 히터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가 말하는 메시지를 좀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 빌딩 안에서 이 한강을 내려볼 때, 또는 차 타고 쌩 지나갈 때랑 여기에 서서 불어난 한강을 볼 때랑은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나가서 자연을 느끼면서 하는 탐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더 재밌는 지식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